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법정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3회, 어떤 때는 이제 4회까지도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측이 역시 예상했던 대로 추잡한, 도망다니는 비겁한 이런 그 재판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팩트 대 팩트를 가지고 반박하는 게 아니라 팩트에 대해서 대응할 자신이 없다 보니까 그 곁까지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처음부터 재판을 흔들려고 하는, 그래서 재판을 어떻게 보면 산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 아주 그 속이 뻔히 보이는 저열한 이런 그 재판 전략을 이들이 지금 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형사합의 33부가 지금 초장부터 이재명 측의 이런 그 저열한 독셈에 대해서 여지없이 지금 무너뜨리는 재판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재명 측은 처음부터 지금 단추가 꼬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 위증교사가 분리 결정된 것부터가 재판을 이 산으로 끌고 가지 않겠다, 이런 모습들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범죄 혐의가 심각하죠. 이재명은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팩트 대 팩트로 해서 재판에서 자기들이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이재명이가 인허가권자고, 그 다음에 유동규는 뭡니까, 그 밑에서 지시를 받고 보고받고 결제 올리고 결제가 나오면 그대로 실행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다만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상당히 고위직에 있다 보니까 이재명 측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었고 직접적으로 지시받고 보고받고 이런 입장에 있었다는 건 이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이걸 지금 여러 가지 그 검은 유착이 드러나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자기는 완전히 꼬리 자르기 위해서 첫째, 유동규한테 속았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는 바보다, 자기가 시장이면서 그런 행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검찰이 무슨 말만 하면은 말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유동규가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재판이 되는데, 지금 그 판사가 유동규의 답변이라든지 검찰의 질문을 들을 수 있는 이 환경 자체를 방해하는, 어떻게 보면 사법 방해나 다름없는 이런 행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들이 얼마나 지금 도둑이 재발절인 모습인가, 이걸 오히려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밖에 지금 이들이 이 재판에서 대처할 지금 방법이 없는 것이죠. 지금 워낙 혐의가 분명하다 보니까 형사합의 33부가 이재명 측의 이런 그 재판을 갖다가 완전히 그 방해하고 흙탕물 튀기고 오염시키는, 자칫 산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초장부터 이걸 좀 바로잡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눈길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재명 측이 검찰이 무슨 뭐 유동규에서 유도신문을 하니 추측을 얘기하니 본 것도 아닌 걸 얘기하니 뻔합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격가지를 가지고 지금 이제 공소 사실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말이죠, 말이 너무 많다.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 측 변호인들 너무 말이 많어. 그 재판 좀 하게, 좀 그만 좀 끼어들어, 이런 식으로 경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재판을 방해하는 행태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이재기 안 받아들이겠다 얘기를 하면서, 그 전에 보면은 배석 판사들하고 하도 이제 이재명 측이 사사건건 무슨 말을 못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배석 판사들하고 회의를 한 뒤에 이렇게 해서 입장을 밝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오늘 그 주목을 끌고 있고, 앞으로 이 재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첫 단추부터 이재명 측은 전략적으로 지금 그 재판부를 갖다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재판을 이상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행태가 뻔히 보이는데, 이게 완전히 무산됐다. 기획본부장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증인신문에 대해서 뭐 유도신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들은 뭐가 유도신문입니까? 선서하고 그리고 저 법정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뭐 엉터리 얘기, 사실이 아닌 얘기, 거짓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동규가 과거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증인신문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앞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과 정진상하고 같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이 조사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유도신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게 바란다 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그만큼 겁을 잔뜩 먹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렇게 해서 재판을 산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행태. 두 번째는 이제 검찰의 질문과 유동규의 답변이 이제 보도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재명의 이 범죄를 그대로 지금 낱낱이 폭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줄이자, 뭐 이런 그 속셈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재판부에서 깨지고 있다. 검찰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과거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맞느냐, 이런 취지로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이것까지도 무슨 유도신문이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일단 재판부가 처음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유동규 상대로 피의자 신문 조서를 그대로 읽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다 개방적으로 질문하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그 다음에 재판 진행을 보면은 이게 결국 이제 질책이 아니라 당부성이었다는 게 나오고 이 뒤로 이재명 측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트집 잡고 짜증나게 하는 이런 재판 방해 행태를 하니까 재판부가 확 폭발한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재명 측이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찰 측 신문 도중에 계속 끼어듭니다. 지난번에 서중조사 때도 지지를 받았죠. 이들이. 근데 또 검찰이 이제 위례 신도시 등 공약 자료를 야 누구와 상의하고 작성한 후 보고했는지 묻자 유동규 본부장이 정진상과 상의했고 이 대표에 보고된 후 확정됐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변호인들이 유동규가 직접 경험한 적이 없음에도 추측에 기대해 진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유동규가 어떻게 추측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정진상에게 보고했고 그래서 그것이 다시 내려왔고 그대로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정진상이 이재명과 보고도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알아서 해 이렇게 했을 가능성은 없는 것이죠. 이게. 그리고 그 뒤로 여러 가지 그 위례 신도시 관련해서 상황이 전개되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이재명 측의 이런 그 문제 얘기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계속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자기들이 반박할 자신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거 격가지 가지고 지금 계속 문제 제기하는 짜증나게 하는 이런 그 변론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증인의 이야기를 들어봐야지 진술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반박을 하니까 이 변호인들은 또 역시 이겁니다. 지금 이들은 시종일관 이겁니다. 검찰의 질문 자체가 유동규의 기억이 아닌 의견을 묻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중재에 나선 이 부장 판사가 김동현이죠. 잠시 좌우 배석 판사와 상의한 후 일단 물어본 뒤에 의견인지 경험인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보완해 진행하겠다. 어느 정도 추측성 답변이 나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해버렸고 사실상 이재명 측의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유 없다. 이렇게 일축을 해버렸어요. 일종의 이것도 경고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자, 당연한 것이죠. 재판부가 중심을 잡고 끌고 가겠다. 재판을 방해하는 행태, 재판부의 어떤 판단을 방해하는 이런 그 변호인 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쐐기를 놓는 이런 거 재판 진행에 있어 상당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같은 지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측 변호인들이 또 검찰의 질의 도중에 또 끼어들면서 유동규 본부장이 계속 추측성 답변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앞서 이미 어느 정도 추측성 답변이 나올 수는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개방적인 입장을 재판부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측은 말이 안 되는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녹음기 틀어놓듯이 그대로 얘기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이재명이 인허가권자고 최고 어떤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자고 유동규나 정진상이나 그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자기가 이렇게 결제를 올려서 정진상 통해서 이재명이 사인을 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결제 서류가 있죠. 사인한 게 있고 도장 찍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팩트가 분명한 내용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직접 예를 들어서 유동규가 그러면은 이재명에게 반드시 가가지고 도장 받고 사인 받고 이래야만 유동규가 알 수 있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상황이 볼 때 이거는 당연히 정진상 통해서 유동규가 이재명의 이 결제를 갖다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직접 유동규를 통해서 이재명 봤어? 네가 이재명한테 직접 가서 사인 받았어? 정진상 통해서 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 예를 들면 위례 신도시 관련해서 이재명의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 지금 위례 신도시 사업이라는 게 지금 이재명 측이 말이 안 되는 게 이재명이 시장이 되고 나서 벌인 어떤 최초의 대규모 부동산 개발입니다. 이게. 근데 이걸 갖다가 이재명 모르게 이재명 말 맞다나 유동규하고 나무기 짜고 쳤다. 이재명을 속이고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정진상이 2인자인데 통해서 했다고 보고를 하니까 유동규한테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가 지금 직접 이재명한테 직접 만나서 사인 받은 게 아니잖아. 직접 결제 받은 게 아니잖아. 왜 추측 없는 추측성의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재판부가 강력하게 경고를 했어요. 이렇게 자꾸 이의 제기가 많으면 이제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이재명 측이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재판을 방해하고 무엇보다도
재판부가 얘기를 충분히 들어야 합리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 자체를 방해하고 있어요. 완전히 그 도둑이 재발절인 모습이고 방귀 낀 놈이 속내는 모습이죠. 이게 지금 적절히 들어보자. 피고 측의 주장도 이해하지만 검찰이 준비한 내용을 다 들어봐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런 그 재판 진행을 볼 때 지금 이재명 측은 처음부터 저는 제가 볼 때 스텝이 꼬였다. 단추가 지금 처음부터 잘못 꼬였다. 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상식적으로 지금 재판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 지은 죄가 심각하다 보니까 변칙이라도 저열한 비겁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재판을 갖다 임하면서 흔들어가지고 근데 그게 좀 통하기를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다행스럽게 지금 형사합의 3.13부가 초장부터 이재명 측의 이런 변칙적인 재판 대응 태도 여기에 대해서 확 쐐기를 받고 문제 제기를 했다는 점에서 아마 상당히 좀 당황할 수밖에 없고 깨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재판부에서 나왔다. 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